몰입해 끌리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고전이 답했다를 읽고 난 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부 나는 누구인가의 핵심 문장을 내가 결정해 느끼는 몰입으로 정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아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훌쩍 지나간 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 몰입입니다. 행위 그 자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고 말이죠. 몰입은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가 끌리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말하는 좋았다더라, 그 길이 안정적이야, 돈을 많이 벌더라 같은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의 가치로 내 시간이 어디에 쓰일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가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몰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울타리를 나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울타리는 아마 하나가 아닐 겁니다. 제가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게 절대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을 이탈한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울타리 밖의 세상이 나랑 더 잘 맞고 나에게 더 좋은 방향성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요. 결국 죽기 전까지 모르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나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책에서는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다. 삶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에 충실하자, 내가 끌리는 곳으로 치열하게 나아감, 그 자체가 삶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고민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2부의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기 때문이죠.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 먼저 키우고 그 안에서 욕망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욕망이 능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욕망이 큰 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처음에는 능력을 먼저 키우라고? 능력을 키우고 싶은 이유 자체도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의도도 욕망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끌림의 결과로 능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끌리는 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 듣고 있는 기업가 정신개론 강의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근데 딱히 설레지 않는 것을 추가로 가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더 발전시켜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해라. 하면 좋은 거 말고 절실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좋은 것은 개선, 설레고 끌리고 하고 싶고 절실한 것은 혁신입니다. 결국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실하고 꼭 필요한 것을 하면서 능력을 키우면서 그 안에서 욕망하라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소유물이라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존재를 속박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존재라는 것은 저처럼 움직이는 거, 소유라는 것은 정지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꿈순이 인형처럼 정지된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존재는 과정입니다. 내부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불완전해도 표현됩니다. 뭔가 고정된 나는 없으니까, 완벽한 나는 없으니까. 반대로 소유는 획득입니다. 외부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 토익 몇 점이다? 이런 느낌. 자꾸 통제하려 하고 더 잘하고 싶고 비교하게 되고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저의 문제인데요. 최근 저는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이 내 물건들은, 내 꿈돌이 인형은 내 질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유로서 상대를 내 세계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건 또 왜인지 나를 갉아먹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지? 근데 여기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고 선을 그어주는 것. 나와 너의 존재 모두 있는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전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소유냐 존재냐를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방법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한 줄로 요약하기 어려웠는데요. 일단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생각하라 그리고 쓰기로 완성하라 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역량이 되기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쓰지 않으면 휘발됩니다. 그래서 쓰기는 생각의 완성이라는 거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데 이걸 글로 써서 붙이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글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3부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끌림으로 나아가면 문득 나의 필요에 도달한다.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입니다. 정말 심오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득에서 시작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 후 계획하라입니다. 격정으로 결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솟아오르는 격정으로 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빼곡하게 적었죠? 물론 다 실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태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획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나옵니다. 바로 격정으로 결심하면 그 자체로 이뤄낸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정으로 결심할 때 인간은 항상 자기 능력치보다 훨씬 더 큰 결심을 한답니다. 이룰 수 없는 결심을. 제가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격정에 사로잡혀서 제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능력보다 큰 것을 욕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실행을 반복하면 문득 나의 스타일이 생긴다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에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행을 반복하면 나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복해야 하지?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로 뻔하지 않아요. 고전 읽기입니다. 고전을 읽으면 수천 년의 반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대에서 얼마나 많은 반복들을 거쳐서 얻은 깨달음을 저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은 시작일 뿐이다. 피해자가 아닌 모험가의 눈으로 보자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결정이 이끄는 대로 나아감을 반복해라. 인생은 선택의 결과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결정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반대로 행복한 결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결과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면서 결정의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선택을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결정,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끄는 대로 나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모험가로 살아봅시다. 한번 우리 몰입해서 끌리는 대로 나아가 봅시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고전이 답했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떤 실행을 해볼까라는 고민해봤는데 저는 이 생각해서 쓰는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10분 한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일주일 동안 써보니까 가장 크게는 좀 주변을 관찰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막히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5분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겠다 쓰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손을 놓지 않고 새로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책에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쓰기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소재를 골라서 그 사물에 대해 써라 라고 해서 사물을 쓰다 보니까 사물의 쓸모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어요. 사물의 쓸모를 보니까 또 사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그 사물에 새로운 쓸모를 찾아주는 발전의 경험을 느꼈습니다. 또한 글쓰기 능력도 향상된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 단문으로 쓰려고 하고 좀 간결하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은유를 찾게 됩니다. 왜냐면 은유를 쓰게 되면 짧은 문장이어도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처럼 짧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다양한 의미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이 아니라 저는 고민되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게 계속 관찰하게 되고 새로운 걸 자꾸 나오게 되니까 내가 고민되는 주제를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써보니까 진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마치며 이제 글쓰기 하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질문들 2가지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소유는 나의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의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나의 공간을 채우기도, 빼앗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채운다는 건 지속하고 싶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소유, 채운다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번째는 좋은 독서란 무엇일까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독서, 좀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는 독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자꾸 물음표, 호기심, 궁금증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독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사람마다 맞는 공부법도 다른데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